자, 이제 예비 4학년, 4학년이 되는 거고, 나눗셈을 아직 많이 어려워하고, 분수 진도는 이제 분수는 원래 이제, 그 3학년, 4학년 때 약간씩 나오는 분수 말씀하시는 거군요. 음. 이제 제가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폴더에 올려놓은 그 자료들은 이제 개념 나가는 데 적합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복습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학습이 어느 정도 뭐 개념 학습이 전부 다 된 상태에서 좀 문제집으로 좀 부족한 문제를 더 풀어보거나 아니면 단원 평가 보기 전에 이제 복습을 하거나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개념을 보완하는 용도는 좀 맞지 않고요. 연산 자체를 어려워한다. 네. 나눗셈을 좀 어려워한다는 얘기는 곱셈도 좀 덜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나눗셈을 하는 과정 안에서 그 나눗셈을 짜맞추는 과정에서 곱셈으로 이제 확인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곱셈들이 이제 잘 매끄럽지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나눗셈 자체의 문제보다는 곱셈 쪽에서 아직 덜 해결된 것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적이잖아요. 나눗셈을 하려면은 그 안에서 곱셈들도 빠릿빠릿해져야 되는데 곱셈이 느릿느릿하면은 나눗셈 자체 난이도가 또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게 말이죠. 그리고 곱셈도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또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부터 문제냐, 아니면 더 내려가서 구구단부터의 문제냐, 이것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으로 잡기보다는 그냥 직접 한번 풀려보는 게 좀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정도, 세 군데를 동시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세 군데를 동시에. 그래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예, 거기서부터 막힌다고요. 어, 네. 아, 화를 내요? 예, 예, 예.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화를 내죠. 맞아요. 그게 엄마한테 화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가 올라가니까 이게 분출이 되는 거죠. 아, 곱셈에서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릿수, 여기서 이제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곱셈 보완이랑 나눗셈 보완이랑 분수 진도가 이제 같이 나가줘야 되는 거죠. 네. 요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곱셈이에요. 곱셈. 일단 곱셈을 아주 촉촉촉촉 잘해야 되는 거고요.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곱셈입니다. 어차피 나눗셈 쪽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봤자 이제 곱셈 쪽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하기 싫은 등 떠밀려서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기저귀 계산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원리라기보다는 사실 원리는 별게 없고요. 원리 이해보다는 이제 절차 학습 쪽 강화를 좀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 구구단까지만 이해됐으면 그 뒤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놓고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절차 학습, 그러니까 곱하기가 들어가는 순서 말이죠. 문제집을 본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본다면, 그렇죠. 기준에서 딱 펴져 있군요. 어, 예비 초4라고 했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목차를 좀 볼게요. 목차를 보면은, 곱셈 5권이군요. 5권. 9구단까지 내려가면은 4권이긴 한데요. 그냥 두 자릿수인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면 5권이 되겠습니다. 5권. 기저귀계산법 5권을 사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목차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5권이 거의 뭐 예, 곱셈이랑
다음 나눗셈 위주로 있지요. 예. 그리고 이제 6권 가면은 6권도 사실은 곱셈이랑 나눗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초 4인 상태에서 곱셈 나눗셈이 잘 해결이 안 된다고 치면은 여기 5권, 6권 요 두 권 안에 집중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곱셈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차피 4학년 때 되면은 곱셈 나눗셈이 또 확장돼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지금 5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권, 7권, 5권, 6권, 7권이 달달달달달달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개념 설명이 필요하다고 치면 이미 사서 풀었던 문제집에서 펼쳐가지고 찾아가지고 개념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개념보다는 이 절차 학습,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 선수들이요, 태권도 발차기를요 20년, 30년, 40년을 찹니다. 그 발차기 그거 그 사람들이 할 줄 몰라가지고 그거를 20년, 30년, 40년 차겠어요? 했던 것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차 발차기랑 10년차 발차기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연산학습에서도 좀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할 줄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옆에서 봤을 때 막 다다다다다다다 푸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거침없이 푼다는 좀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연산학습에서의 목표는 결국은 그 수준까지 가는 거죠. 할 줄 안다가 아니라 달인이다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연산학습은요, 최종 목표가 1. 달인이다. 2. 암산도 상당히 많이 한다. 그렇다고 해서 통암산은 아니고요. 네, 통암산은 아니고 달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속도가 굉장히 빠를 텐데, 모든 풀이 과정을 다 손을 다 써가면서 빠른 게 아니라 듬성듬성 이제 머릿속으로 그냥 암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저귀 계산법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이게 기저귀 계산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게 이 심플하고 보시다시피 과정별로 이렇게 목표 삼기가 참 좋고요. 이것들을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집에 스캐너가 있다고 하시면, 아니면은 이제 저기 뭐야 남편분 회사 같은데 스캔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아니면은 뭐 요새 핸드폰 앱에도 스캔 앱 좋은 거 많더라고요. 책 한 권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제 스캔하는 건데, 그거 뭐 한 10분 잡으면 책 한 권 스캔 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술계개법 5권, 6권, 7권을 스캔을 떠나가지고 계속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또 책이 싸가지고 솔직히 그냥 매번 사도 얼마 안 비쌉니다. 이제 제 딸 얘기를 잠깐 하면, 제 딸이 기적의 연산, 이 기적의 계산법 이걸로 치면은 한 6바퀴, 7바퀴 돈 것 같아요. 이 문제집 안에서 푼 것도 풀고, 푼 것도 풀고, 푼 것도 풀고, 다 맞아야 하는데도 심심하면 또 풀고. 그러니까 연산학습은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특별한 목표라고 한다면 특별한 시간을 잡고 하는 거고, 이 목표를 달성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 뒤로 이제 9권, 10권, 11권, 12권 쭉 나가기 때문에 연산학습은 그냥 매일 그냥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만큼, 아니면 정해진 양만큼. 그래서 이렇게 곱셈을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기저계계산법으로 저렇게 5권, 6권, 7권으로 하시다가 뭐 좀 다른 문제집도 필요하다라던가 뭐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또 다른 연산 문제집도 또 한번 또 추가를 하는 거죠. 이것저것 탐색해 보는 거고. 하여튼간에 풀 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인의 영역이 갈 때까지 그냥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매일 하는 거라서 이참에 어차피 나중에 그 초5, 초6, 초6 분수 계산 들어가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요. 그럼 또 애들 거기서 뭐 장난 아니거든요. 애들 막 엎어지고 깨지고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요 중학교 1학년 연산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연산까지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테두리라고 할까? 중학교 1학년 연산까지 좀 다져지면요, 그 뒤로는 뭐 고2, 고3 될 때까지 연산에서 골치 썩는 일이 없어요. 중1까지만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면. 그러니까
이참에 연산학습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계획이라기보다 루틴이죠, 루틴. 예, 그냥 무작정 하는 걸로. 매일매일 하는 걸로. 그거를 언제까지? 중1 과정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연산을 마치 어떤 수학의 개념이나 아니면 뭐 선행이나 심화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을 두듯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수학 공부 시간 외에 수학 공부 시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수학 공부는 수학 공부고 연산은 연산인 거죠. 공부 외에 연산 시간 따로 두셔가지고 이거를 중1 연산 끝날 때까지 그냥 쭉 유지해 주세요. 예,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래야 이번에 국셈, 나눗셈, 분수 여기가 해결되더라도 어차피 초육, 중1 연산에서 똑같은 벽을 계속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좀 큰 틀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곱셈 쪽, 나눗셈도 마찬가지. 예, 곱셈, 나눗셈이 저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분수는요, 어, 어디? 쿠팡에서 검색할까요? 아니면은 알라딘? 어디서 검색할까? 그냥 쿠팡에서 할까요? 분수. 개념이 먼저다. 개념이 먼저다. 요거요. 분수, 초등분수, 개념이 먼저다. 여기 지금 1권, 2권, 3권, 4권 세트죠. 네, 이렇게. 창을 좀 옮겨올게요. 요렇게. 그쵸? 네, 초등분수. 요거 4권짜리 세트가 있는데요. 이거 꽤 좋아요. 여기 이제 목차를 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조각조각 다 쪼개놨어요. 그쵸? 1권 끝났고, 이제 요건 2권. 2권으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3권. 그 다음에 이제 3권은 초등학교 5학년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초3부터 초4까지 내용이 1권, 2권 안에 들어가 있다. 1, 2권 안에서는 내용 꽤 괜찮다. 3권도 꽤 괜찮고요. 3권부터는 이제 5학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시리즈로 1권, 2권까지 됐다.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알아서 초등학교 5학년 거까지 쭉 들어가기 이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4권 들어가면 이제 덧셈 뺄셈 나오고요. 근데 4권은 좀 얘기가 후루룩 지나가는 느낌. 예, 여기 4권은 뭐 나중 얘기니까. 예, 4권은 나중 얘기니까. 4권은 조금 디테일이 좀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기적의 계산법 같은 걸로 또 보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초등분수 개념이 먼저다. 이 책. 아, 초등분수 개념이 먼저다. 초등분수 개념이 먼저다. 이게 이제 4권 세트인데 요거 1권부터 2권까지 하시면은 초3, 초4에 있는 분수는 다 끝날 것이고 3권으로 이어서 들어가시면 5학년 것도 미리 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에 이제 QR코드로 짤강이 있어요. 짤강. 그 짧게 짧게 자른 짤강이 있어요. 뭐 개념 하나당 뭐 한 2분? 짧은 분은 1분, 길면 2분이니까 막 그 뭐 30분짜리 인강 보듯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딱 2분만 집중하면 돼. 딱 2분만. 딱 2분만 집중하고 그거 관련된 문제 풀고 또 다음 새로운 내용 나오면 딱 2분만 집중해서 듣고 이게 안 됐으면 뭐 두세 번 더 듣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워낙 잘게 잘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엄마 설명으로도 많이 되긴 합니다. 엄마 설명으로도 되긴 하는데 좀 부족한 거는 QR코드로 엄마가 좀 부족한 거. 그 강의 짤강으로 좀 활용하면 되겠다. 아니면 그냥 이참에 아예 혼자 좀 하게 습관 좀 들이게 아예 그냥 예, QR코드 그냥 알아서 혼자 하게끔 하셔도 좋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자기 주도 학습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요렇게 하시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아, 이거요. 그 초등 분수 개념이 먼저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분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분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요거 1권이랑 2권까지 요 초등 분수 개념이 먼저다 요 책으로
1, 2권까지만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고, 이거 하면서 이제 곱셈 나눗셈은 기저귀 계산법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다듬어야죠. 예, 좀 더 파고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초등분수 개념이 먼저 다 1, 2권까지 끝나면, 요게 이제 한 묶음이죠, 요게. 요게 한 묶음이고, 요게 잘 자리가 잡혔다. 그러면은 이제 기저귀 계산법 8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기저귀 계산법 8권으로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그 파티하는 어피치님 궁금하신 거 해결되셨습니까? 네, 파티하는 어피치님 이었고요. 여기다가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뭐 또,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해결해 주셨다고 하니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나른한 프렌즈님 1월 3학년 1학기, 2학기 전체적인 복습 2월에는 4학년 1학기 예습하는 중인 이건 질문이 아니군요. 질문이 아니었어. 예. 아, 예비 초오는 지금 겨울방학에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 있어야 할까요? 문제집 수는 한 달에 한 학기 한 권 정도 푸는 형이면 될까요? 음, 이건 뭐죠? 예. 자, 네. 예비 초오님, 남아. 이거는 말이죠. 이 적정 진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천차만별인 거고, 이 눈높이를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대답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네. 이제 그 아이의, 그러니까 예비 초라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어야 되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는. 이건 다 개인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1대1 상황에 맞춰서 그냥, 예, 뭐 어디까지 나가 있어야 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끌어줄 수 있느냐를 좀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은 거죠. 문제집 수는 한 달에 한 학기 한 권 정도? 한 달에 한 권? 좋죠. 한 달에 한 권이면. 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상위권 표준인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학생 상황마다 수준별로 상당히 많이 다르긴 한데 이게 딱 표준적인 겁니다. 표준? 그러니까 이상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권 정도씩 풀면 아주 딱 좋죠. 난이도가 이제 중간 난이도? 기본 난이도? 그러니까 디딤돌로 보자면은 뭐 디딤돌 기본 플러스 유형 아니면은 센 요런 난이도 뭐 더 어려운 거 상관없고 이것보다 쉬우면 조금 아쉽긴 한데 딱 요 정도 이상 난이도로 한 달에 한 권씩 풀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진도 걱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풀면은 한 달에 1년에 12권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러면은 이게 진도 걱정, 진도를, 고민하거나 그럴 상황은 이미 벗어난 거죠. 진도 고민할 상황은 이미 한참 넘어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고, 어, 그 컨셉을 생각해야죠. 음. 기본 난이도로, 기본 난이도로 선행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 심화 난이도로
고난도 위주로 갈 거냐? 이거 두 개 큰 기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뭘 고를 거냐에 따라서 진도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지, 초오라면 어느 정도가 좋냐라는 질문은 좀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천차만별이어서. 네. 차라리 지금 뭐, 목표가 뭐고, 어느 진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그거에 맞춰서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긴 요 지금 정보가 너무 부족하네요. 자, 이제 축하하는 라이언님. 입학 전 교과 문제지? 아, 뭔지 잘 모르겠다. 어떤 문제를 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무난하게, 기본 플러스 유형. 디딤돌의 기본 플러스 유형. 아니면은, 센. 신사고죠? 신사고, 센.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호불호는 기본 플러스 유형이 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더 무난해요. 센은, 센은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좀 풀기 쉽게 생겼나 봐.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기본 플러스 유형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쉬운 거 원한다. 더 쉬운 거 원한다면 이제 만점왕, EBS 만점왕. 예. 이 만점왕은 좀 쉬워요. 약간 쉽다. 그렇습니다. 요 세 권을 서점에서 비교해 보시고, 난이도는 요 둘은 비슷하니까요. 디자인 호불호가 좀 갈리니까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되고, 더 쉬운 거 원하시면은 이제 EBS 만점왕 이렇게 이 세 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루틴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아침에 그냥 루틴이요. 자, 좋습니다. 아까 그 파티하는 어피치 루틴은 어떻게 잡느냐? 루틴을 어떻게 잡느냐는 이제 이거랑 동의어, 예, 똑같은 말. 루틴을 어떻게 잡느냐와 똑같은 말은 보상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상 시스템을 고민해 보세요. 음. 물론 보상을 꼭 줘야 되냐? 아니죠. 보상을 빵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꼭 줘라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그쵸? 애가 하기 싫은 거를 했으면 그거에 따른 보상이 따라와야 되겠죠? 고민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주는 거 싫어. 그렇게 결론 나올 수도 있고요. 합당한 보상거리를 찾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저 고민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어,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별이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나 10,000원 줘. 뜬금없이. 나 10,000원 줘야지. 왜? 그랬더니 도장 100개 찍은 걸 저한테 내밀었거든요. 걔는 10,000원 받으려고 도장 100건 찍은 거예요. 도장 하나당 100원씩. 100원이 너무 싸더라. 요새 보니까. 별이가 한 그 수행이 100원은 아니고 한 300원이나 500원씩 줘도 괜찮은 건데, 애가 100원만 줘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보상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돈도 좋습니다. 용돈도 좋고요. 단, 이제 보상 시스템으로 이제 뭐 TV 시간이나 게임 시간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위험하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TV 시간이나 게임 시간을 보상으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보상 때문에 총 시간이 늘어나면 안 되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차피 이래도 1시간 게임 할 거, 저래도 1시간 게임 할 거, 그 똑같이 1시간 할 거를 이제 보상으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A 입장에서 이제 억울할 텐데, 근데 억울한 느낌이 없게끔 잘 한번 TV나 게임 시간으로 보상을 안 하면 더 좋고 사실은 용돈이나 글쎄요 또 무슨 보상이 있을 수 있을까? 음, 저는 용돈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용돈 보상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경제교육으로 또 연결이 되죠. 용돈보다 그냥 팍팍 주세요. 돈 아끼지 마세요. 뭐 용돈 많이 주고 막 어린애 그렇게 하면 막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아우 그런 거는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고요. 많이 줘도 돼요 용돈 팍팍. 예. 별이 지금 통장에 130만 원 있는데 여름에 이제 해외여행 갈 때 2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비행기 값이랑 뭐랑 어쩌고저쩌고 해서 애한테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너 여름에 여행 가고 싶으면은 200만 원 모아서 내놓으라고. 네 비행기 값, 네 숙소 값, 네 가서 먹을 거, 패키지 여행 값, 그거 왜 엄마 아빠가 돈 내줘야 되는데? 네가 모아서 네가 내 해가지고 200만 원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돈이 너무 과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과한 만큼 생활비 내금 내면 돼. 그, 이건 또 얘기가 너무 30% 빠지니까, 예, 경제교육 얘기는 다른 데로 다시 하고, 나중에. 오늘 이제 수학 얘기니까요. 제가 이 얘기 하면은 용돈 가지고 또 한 30분 떠들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안 돼, 안 돼. 지금 오신 분들, 참아야지. 예. 요 정도? 그러니까 루트는 어떻게 잡느냐? 루트는 어떻게 잡냐는 보상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 같은 걸 물어보신 거라고 치면, 양 같은 경우도 개개인별로 좀 다른데요. 얼마나 지금 작정하고 이거를 할 거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요, 이게 급하게 작정하고 하는 거 말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무난하게 깔아두는 거. 그걸로 놓고 보면은, 연산학습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산학습지는 구몬류는 아닙니다. 구몬이나 기탄류 말고, 얘네들 말고, 얘네들은 너무 짜잘하게 쪼개놨어. 얘네들은 한참 불었는데도 단계 하나가 아직 안 끝났. 이거는, 그런 거 말고요. 한 권 풀면 한 학기 끝나는 뭐 기저귀 계산법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년 과정이 한 권에 들어가 있던가, 한 학기 과정, 한 권 풀면 한 학기 과정이 끝난다던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보면은 그 문제집 안에 뭐 데이별로 끊어놓은 게 많거든요. 데이별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많아요. 그런 거 그냥 하루치만 풀어도 돼요, 하루치. 하루치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거는 한 장, 어떤 문제집은 한 장인 경우도 있고 뭐 두 장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 정도씩만 꾸준히 해도 매일 안 빠뜨리고 그러면 최소 막 3개 학년, 4개 학년 위에 거 막 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개념 설명하기가 버거워가지고 진도를 일부러 멈추는 상황이 오죠. 단지 이게 지금 겨울방학 때 작정하고 뭔가 좀 해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양을 더 늘려야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초일 문제집 말씀드렸고요. 나른한 프렌즈님, 그래요. 이런 보상도 있네요. 쿠폰 시스템을 사용하셨군요. 예,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연산 기출 문제를 손으로 이제 만드셔가지고 내서, 예, 100점 맞으면은 쿠폰 주는 거. 그 쿠폰으로 이제 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정마다 이제 문화가 있겠죠? 자, 한 달에 한 권 문제집을 단원평가 문제집 풀리려고 해요. 아까 저분이신가? 단원평가 문제집. 이거 단원평가 문제집은 좀 약합니다. 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학기 한 권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기본 플러스 유형이나 센 정도 난이도를 말씀드린 거고, 단원평가 문제집은 저것보다 난이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플러스 유형도 그렇고 센도 그렇고 보통 일반적인 문제집이 안에 들어가면 난이도 1, 보통 이게 개념 설명 파트죠. 그다음에 난이도 2, 난이도 3, 문제집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난이도 4 정도까지가 문제집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원평가 난이도는 난이도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단원평가용 문제집, 단원평가용 문제집도 난이도 2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주구장창 풀면은 난이도 3이나 난이도 4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디딤돌 기본이나 센을 표준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난이도 3이랑 난이도 4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난이도 1, 2가 들어있는 문제집은 뭐 널리고 널렸고. 그러니까 난이도 3과 난이도 4도 충분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 소화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평가형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디선가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고학년이 됐을 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첫 시작은 단원평가용으로 하셔도 돼요. 첫 시작은 단원평가용으로 하셔도 됩니다. 루틴도 잡아도 되고 해도 좋다. 뭐 루틴도 잡고 공부 습관도 잡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스타트 단계인 거죠. 시작 단계에서만 유효한 거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푸는 게 그 자세가 좀 잡혔다, 루틴이. 그러면 최소한 기본 플러스 유형이나 센 정도까지는 가줘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뭔가 탈이 없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나른한 프렌즈님, 뭐, 아이가 잘 따라주면 학기당 6건 정도 푸는 친구들 많이 봤고, 심화학습으로 넘어가는 애들은 이제 뭐 즐기면서 푼다. 네, 네, 즐기면서 푸는 친구들도 아주 가끔 있죠. 한 10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한 300명 중에 한 명 정도? 네, 3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연산은 분수통분이랑 곱셈. 네. 수포자 중위가 들어오면 초 문제집부터 다시 풀린다. 맞습니다. 그 중학생들 이제 공부 수학 수포자 같은 경우는 분수 계산이 안 돼요. 사실은 초5가 아니라 실제로는 초등학교 2학년 거부터 해야 돼요. 초등학교 2학년 거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초2, 초3, 초4, 초2, 초3, 초4 거를 하느라고 1년에서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고등학생이 돼버려요. 초4 거까지 했는데. 그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5 거부터 합니다. 초5 분수 계산 안에 구구단이랑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초5 분수를 마스터를 하면, 사실 마스터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중등 수포자는 초5 거부터 그냥 잘라서 합니다. 실제로는 초2, 초3, 초4 거부터 해야 되지만 여건상 안 돼가지고 최대한 내려가는 게 초5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초5 거 했는데 거기 분수 계산이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뭐 더 내려가야죠. 맞아요. 예. 자, 그럼 일단 지금까지 나온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렸네요. 추가로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오늘은 이제 두 분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셨고요. 여기 한 분 더 있었구나. 예. 축하하는 라이언님이었구나. 예. 축하하는 라이언님이었고요. 자, 이제 톡으로는 질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마이크 켜고 말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비 초일인데 연산이랑 사고력 문제집을 풀었다고 하셨잖아요. 사고력 문제집을 풀었다. 음, 그러면은 문제 해결의 길잡이가 또 좋아요. 이거는 교과 문제집 느낌은 아니고 문장제나 응용 문제 푸는 방법을 얘네들이 접근법을 8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8가지를 꾸준히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고력 문제집을 좀 예, 접해봤다면 요런 교과 문제집이랑 문제 해결의 길잡이를 병행을 하면 균형이 좀 맞는 느낌이 들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난이도가 2가지입니다. 원리가 있고요. 그다음 심화가 있습니다. 원리는 아무래도 그 8가지 풀이 방법을 좀 익히는 단계. 심화는 그 8가지 풀이 방법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자. 뭐 그런 느낌. 네. 겸사겸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신 김에 영어. 지금 이제 수학 질문은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요. 오신 김에 영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론 저는 수학 선생님입니다만은, 우리 별이 가르치면서 좀 겪었던 그게 있으니까. 아, 오늘은 수학이라서 그런가 연령대가 조금 더 높군요. 우리 별이보다. 어, 그럼 뭐 영어 궁금하신 거 별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기 그 줌 채팅에도 있군요. 줌 채팅도 보겠습니다. 채팅에서 요게 그 저기 그 줌 채팅이 줌에서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로 옮겨오겠습니다. 26년도 초2고요. 디딤돌 1-2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구구단책 하고 있고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가 있고요. 2, 3초에 한 문제 정도고 10문제면 한 문제 정도 실수로 틀리는 거고. 네. 채팅 질문했습니다. 어디에 질문하셨죠? 현황은 제가 확인이 됐는데 그 뒤에 질문이 없으셔서 뭐가 궁금하신 건가요?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이미 해결이 되신 건가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는 안 들어갔나요? 아, 아직 빼기 들어가기 전이고.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아, 어디서부터 하느냐? 아, 이거요. 그니까, 여기 여기 덧셈 쪽에서 덧셈 뺄셈을 앞에서부터 해야 되냐, 뒤에서부터 하냐,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쵸. 지금 그 질문인 거죠? 앞에서부터 계산하냐, 뒤에서부터 계산하냐. 맞죠? 가로일 때 실수한다. 가로셈일 때. 네. 이 덧셈 뺄셈 할 때, 이제 두 자릿수끼리, 두 자릿수까지, 두 자릿수까지의 덧셈과 뺄셈은요, 이거는 최종 목표는 앞에서부터입니다. 최종 목표는. 여기 이제, 아까 예로 들어주신 거. 예. 근데, 앞에서부터라고 해서, 앞에만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앞에서부터라고 하면 그렇고, 전체를 다 보고, 앞에서부터 적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34 더하기 27이 있으면, 일단 3 더하기 2 전체를 보면은 이제 50대인데 50대이지만 50이라고 적기 전에 뒤에 4랑 7을 더하면 받아올림이 생기잖아요. 받아올림이 생기네? 그러니까 6을 적는 거죠. 그리고 4랑 7에 의해서 나오는 남는 1의 숫자는 1이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저겁니다. 최종 목표는 저거예요. 그리고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뭐
3 빼기 뭐 28이라고 하면 적는 건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적는 거는 앞에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8 빼기 2를 하면 6이야 되는데 뒤를 살짝 봤더니 받아내림이 들어가네. 그러면 6보다 하나 더 작은 5를 적고 그 다음 3 빼기 8에서 나오는 그 받아내림 1 끝자리 수는 이제 5니까 그 끝에 자리 수 5를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요거예요. 최종 목표는 요건데 근데 배우는 순서는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걸로 배우죠.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애초부터 개념 자체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대부분의 연산 문제집들도 뒤에서부터 빼는 걸로 시작을 해요. 더하고 빼고를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부터 그래가지고 덧셈을 하면 4 더하기 7 11이고 받아올림이 1이 올라갔으니까 3이랑 2를 더해서 5인데 받아올림이 있었으니까 6 이런 식으로. 그쵸? 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멈춰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요 그냥 자동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앞에서부터 하는 걸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계속 뒤에서만 계산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계속 뒤에서부터 하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할까 고지고대로 처음에 배웠던 그걸로 그대로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가는 그런 성격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중간에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 주죠. 이제는 앞에서부터 보고 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툭 건드려 주면 또 이제 금세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부 몇몇 연산 학습지나 연산 그 방문 연산 학습 업체 몇몇 군데에서는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하는 걸로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배우는 순서로는 D부터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능수능란해지면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걸로 바꿔주는 게 사실 그게 더 낫다. 최종 목표는 그렇다. 근데 나중에 중학생인데 이런 거를 뒤에서부터 계산하고 있으면 옆에서 지켜보기에 되게 답답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중학생이 이러고 있으면 답답하다니까요. 옆에서 수학 선생님들이 막 속이 터질라 그래 막.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에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고요. 단지 처음에 헷갈려 한다고 치면 학교에서도 다 뒤에서부터 가르치고 하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이제 여기다 적기를 2자리까지의 덧셈 뺄셈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3자릿수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냥 무조건 뒤에서부터. 이건 무조건 뒤에서부터. 이게 3자릿수 정도가 되면요. 앞에서부터 계산하나 뒤에서부터 계산하나 별 속도 차이도 없고 이게 오답률만 올라가요. 오답률만. 앞에서부터 하면.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그 어려운 거를 다 뚫고 야 기가 막히게 해놓고는 맨 마지막에 376 더하기 476 479 뭐 이런 거 이 위에 막 10줄 20줄짜리 풀이는 아주 기똥차게 멋지게 딱 해놓고선 맨 마지막에 요거 계산하는데 여기서 깝죽거려가지고 틀려. 아우 아주 많아요. 덧셈 뺄셈에서 틀리는 경우가. 야 그럴 거면 그냥 뒤에서부터 해라. 어? 괜히 깝죽거리지 말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수학 선생님들 입에서. 2자리 정도까지는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한눈에 그냥 이건 할 수 있으니까. 3자릿수는 이게 받아올림이 2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3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복잡하거든요. 덧셈 뺄셈은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명쾌해지셨나요? 여기저기 누구는 앞에서부터 해라 누구는 뒤에서부터 해라 헷갈리셨죠?
지금 놔두냐고요? 정답률이 꽤 높으면 그냥 냅두세요. 정답률이 높으면. 한번 절반씩 틀리면은, 예, 명쾌해지셨죠? 예. 그냥 놔두세요, 그냥. 예. 한번 10문제 중에서 하나 틀린다? 그럼 냅두세요. 그, 뭐랄까, 어, 나머지 부족한 10%의 실수를 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거를 평상시에 실수 없애는 훈련을 안 하면, 그럼 그 훈련 언제 해요? 시험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정답률 90%다? 그러면 냅두세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틀리는 10%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 계속 뒤에서만 푸는 애들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거 이제 착착착 잘 풀게 되면 이제 앞쪽부터 푸는 걸로 이제 바꿔주려고 하는데, 두 자릿수까지는. 두 자릿수 계산해서. 그때 이제 거부감 느끼는 애들도 있고, 거꾸로 거기서 혼란 느끼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런 그 중간 단계가 좀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아주 그냥 말끔하게 그냥 스리슬쩍 잘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거꾸로 행복해지시죠. 자, 그럼 이제 줌 채팅에서는 또, 다 해결됐고요. 그 다음, 그 뭐냐, 카톡 쪽에서 또 톡이 나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필 기준 90점, 초중반 정도, 중학생의 경우 90점 초반, 학교 거 90점 초반, 중학교 심화랑 고등선행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이고. 자, 이거는요, 일단 답변 드리기 전에, 어, 저는 원래 맞춤형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 골라라 해서 어느 편을 들지 않는 편인데, 그러니까 서대파냐, 심화파냐, 아니면 둘이 짬뽕으로 섞여 있는 맞춤형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원래 맞춤형 스타일입니다. 선행이냐 심하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걸 되게 싫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 꼭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선행을 고르는 쪽입니다. 심지어 지금 학교 시험 90점대란 말이죠. 중학교 시험. 그렇다면 당연히 선행입니다. 네, 압도적으로. 일단은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고1 거 맛을 봐야 돼. 수행은 거의 100점이고 지필에서 한두 문제 정도 틀린다. 예, 고1 맛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 애들이 착각들을 하는데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 비슷한 줄 알아요. 대단한 착각이죠.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돼. 뚜껑 열어봤다가 어이쿠 이게 뭐야? 라고 화들짝 놀랐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다. 물론, 어? 별거 없네? 그러면 더 좋고, 일단 선행을 추천드립니다. 그, 하여튼 맛을 본 사람이랑 안 본 사람은 달라, 일단. 확실히. 예. 일단 천에 천을 한번 봐야 돼요. 천에 천을 봐야 돼. 그래서 내가 2년 뒤에 맞닥뜨릴 현재 2학년이라고요? 그럼 이거 뭐야? 아, 이제 헷갈리는데? 26년에 몇 학년이에요, 이거 지금? 26년에 몇 학년입니까? 이게 지금 26년에 2학년이냐?
26년에 3학년이냐에 따라서 제 목소리 톤이 바뀌어요. 지금 이게 몇 학년이에요? 지금 26년에? 나가셨나요? 답변이 이거 아니면 카톡으로 오셔서 톡을 남기기가 힘드신가? 아니 뭐 그냥 제가 남기자면은 이제 막 2학년이면 중2다. 26년에. 그러면 선행 쪽으로 권해드린다. 26년에 중3이다. 그러면 권한다가 아닙니다. 예, 권한다가 아니에요. 선행 무조건 하라. 아, 중3 됩니까? 그럼 이거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뭐 선행이냐 심하냐 그런 거 아이고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당장부터. 고1 거. 중3 1학기 거가 아예 안 됐다면은 안 되겠지만 중3 1학기 거가 이미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러면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아 지금 밤 10시구나. 당장 내일부터 하세요. 책 사고. 예. 당장 하세요. 당장. 이거 이게 뭐 재볼 시간 없어요, 지금. 아, 뭘로 시작하냐 또 물어보시면 제가 또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른 분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도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26년의 중2입니다. 지필에서 오답은 없는데 현재 중3 1, 26년 중2. 예. 이럴 경우 집에서 고등학교 문제집 한번 사다가 풀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저도 선행파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이제 그 맞춤형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완전 중립적 맞춤형은 아니고 선행 친화적 맞춤형. 선행 친화적 맞춤형. 예.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만약에 이렇다고 치면 말이죠.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예. 중학교 3학년 1학기 선행 중인데 이런 경우에 고등학교 문제집도 같이 풀어볼까 말까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고 아니면 애랑 대화를 해서 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해보던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3학년 1학기도 지금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찌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수력 충전을 사세요. 언제 사냐면 중3-1의 최소한 인수분해까지는 끝내놓고 끝낸다? 아 끝낸다라고 하면 이것도 수준이 어디까지가 또 다르니까 까지는 개념을 해놓고 연산도 좀 해놔야지. 연산 줄을 다 틀리는데 골고 보면 좀 그렇고요. 개념 이해, 공식 암기, 적당한 연산까지 응용 문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간 이후에 수력 충전이라고 써요. 문제집 중에 수력 충전 공통수학 1을 사셔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유튜브로 갑니다. 어디 갔어 유튜브? 이럴 때 제가 만들어 놓은 유료 강의가 있으면은 아 제가 수력 충전 강의 찍어놨으니까 돈 주고 사세요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만든 게 없는 관계로 아쉽다. 예, 아쉽다. 예, 어딨어? 유튜브로 가야 되는데 유튜브로 가서 예, 유튜브에서 수력 충전으로 검색을 하십시오. 검색창도 보여드려야 되나요? 예, 수력 충전 공통 수학일 딱 뜨죠? 요걸 딱 검색해. 그러면 재생 목록을 봐요. 재생 목록. 여기 재생 목록. 그죠? 그러면은 수학 선생님들이 이 한 권 통째로 강의 찍어놨어요.
이건 누구야? 나 누군지 몰라요. 저도 지금 누군지 몰라. 전체 재생 목록 보기를 보면은 1단원 단항식과 다항식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책 끝에 12단원 연산 뭐야 이거 연산과 그 행렬 책 끝까지 강의 다 찍어놨지요. 이런 식으로 몇 명 있어요. 뭐 수십 명은 아니더라도 이 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찍은 사람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몇 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애가 마음에 들어하는 선생님 거 마음에 안 들어도 돼 사실은. 예, 그냥 강의력이 그냥 뭐 평균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공짜 강의 찾아서 그거 참고하면서 그거 보면서 충분해요. 유튜브 거 공짜 강의 봐도. 아닌가? 나중에 제가 유료 강의를 만들면은 제 유료 강의가 있다면 제 강의가 더 좋겠죠. 어, 지금은 제 거가 없으니까 유튜브 걸로도 충분히 퀄리티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 질문 됐고요. 어디 저기 중채팅 잠깐 볼까요? 추가 질문입니다. 이건 초등 어머님이 남기신 것 같은데 초2 그죠? 별이는 심화 쪽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하, 심화 쪽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서둘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심화 쪽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음, 일단 말씀은 드릴게요. 근데 이건 좀 이따가. 예, 일단 다른 좀 더 가벼운 질문 있나 먼저. 그러니까 이게 좀 무거운 질문이라는 얘기지. 좀 가벼운 질문 있나 먼저 그거 먼저 좀 치고 나서 예, 그다음 다시 돌아올게요. 어, 예. 그래서 파티하는 어피치님 같은 경우는 예, 중2구나. 중2면은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상위 S 문제집으로 하는 경우 2달 정도, 한 달에 2달 정도. 음, 괜찮죠? 아까 예비 초음은 어디입니까? 저 위쪽인가? 여기인가요? 최상위 S로 2달 정도 한다. 이게 잠깐만요. 아까 나온 내용 좀 이어서 좀 볼까요? 한 달에 한 학기 정도 단원 평가용으로 아까 한다고 하셨던 거고, 그래서 제가 디딤돌 기본요령 센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어서 최상위 S를 했을 때 최상위 S를 한 달, 2달 동안 하는 건 어떻냐? 글쎄요. 이거는 제가 이 친구 난이도가 지금 어떤지 이게 그 성취 수준이 지금 어떤지를 제가 몰라서 그것만 가지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심화학습 심화 문제집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라면 최상위 S로 2개월 투자한다고 해도 뭐 납득은 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교육관이 이미 확고히 딱 정립이 되신 상태에서 최상위 S를 고려하시는 거면은 뭐 그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초5가 되는 거니까 중등, 초6 선행과의 균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행을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있다면은 지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선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타임라인을 좀 만들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선행을 고려한다면 초등학교 6학년 끝날 때까지
선행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좀 짜보시고, 원하는 수준의 속도가 나온다 하면은 상관이 없고요. 시간이 부족하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최상위 S 할 시간도 빼서 선행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어, 어머님의 그 교육관이 어떻게 정립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요 정도만 화두를 던져드리고, 중2 수학 워낙에 어려워해서 중2 수학을 심화를 해볼까 했는데, 고1도 들이밀어 볼까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 상황이 이렇게 가면 힘들죠? 중2 수학을 워낙에 어려워해서의 그 어려워하는 문제집이 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갈리죠. 그쵸? 요게 이제 만약에 워낙에 어려워한다라는 워딩은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살짝 어려워하는데 워낙이란 말은 안 쓰잖아.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얘기인데, 학원에서 자체 교재로 심화. 심화. 그러니까 센 정도까지는 무리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고, 이제 학원에서 자체 교재라는 얘기는 이제 짬뽕인 건데, 학원의 심화 문제 짬뽕 자체 교재에서 어려워한다. 자, 기준을 센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센까지 무리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고1 거 해도 돼요. 예. 센까지 별 무리 없으면 고1 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사람, 아이고, 예, 이건 초 5구나. 이거 뭐, 얼떨결에 저거 뭐, 예, 얼떨결에 중2 분도 참고하시면 되죠.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 워낙에 어려워하는 그 수준이 센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선행 친화적이더라도 하더라도, 센이 최소 기초로, 데드라인이에요. 예. 센이 최소한의 그 데드라인이다. 센이 어렵다? 그러면 선행 추천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요 얘기는 예비 초 5라고요. 어디 갔어? 예비 초. 학원에서 자체 교재. 예, 예. 학원에서 자체 교재로 심화를 같이 하고 있다. 초 5. 그러면은 최상위 S를 왜 해요?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더? 심화를 더 시키고 싶다? 자, 저기 아까 뭐야? 그 저식이 뭐냐? 아까 예비 초이 분이 별이는 왜 심화를 안 하고 있나요? 그거랑 지금 연동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학원에서 심화를 많이 안 하고 있다? 적다? 그부터 얘가 달라지지. 예. 학원에서의 심화 분량이 좀 적다? 적은 것 같다. 음, 자, 자. 요거 아까 그 예비 초이, 별이는 왜 심화를 안 하고 있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연동을 하자면, 설에 둘이서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초등학교 2학년이랑 초등학교 5학년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큰 틀을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 심화에 거품이 많다. 물론, 잘해서 해될 건 없죠. 당연히 뭐 잘하면, 그거 뭐 척척 잘 풀면은 야,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는 건데, 그거 뭐 해가 되겠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잘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 노력, 그리고
그 심화 문제 때문에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고 지금 돈도 아이의 어떤 뭐랄까 기회비용 그곳에 비해서 그 심화가 중등에서 활용되는 용도 그 정도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정도로 가성비? 효용?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예, 연비? 연비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든다.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정도로 연비가 좀 떨어져요. 이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별이 또 심화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죠. 뭐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심화 문제를 하나도 안 풀면은 그건 안 되고 예, 머리를 어쨌든 굴리긴 굴려야 되는데 머리 굴릴 어떤 도구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초등 심화를 적정량을 하던가 적정량입니까? 적정량입니까? 맞춤법이 적정량인가? 양인가?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맞춤법도 헷갈리고 이제 어, 적정량이라고 적을게요. 적정량만큼 하던가 하면서 적정량은 뭐 하면서 초과분할 에너지로 차라리 선행을 쭉쭉 나가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이제 최소 최소 기본 플러스 유형이나 센 정도의 난이도로 그 이상 난이도로요. 쭉쭉 나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초5면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초등이 이제 2년 남았잖아요. 5학년, 6학년. 남아있는 5학년, 6학년 과정 안에 요거 이제 다시 초5 파트로 넘어가서 그 구역으로 남아있는 초등 2년 동안 그 안에 초등 과정으로 그 뭐냐 가시적 가시적 성과 목표가 있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경시 대회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특정 학원의 입학 테스트 시험 범위가 거기라서 통과가 목표라든가 뭐 이런 등등 그렇다면은 이건 피할 수 없이 해야지 피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막연하게 뭐 중등 과정에서 중학교 수학에서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중학교 거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중1 되면 1차 방정식이랑 뭐 함수를 배울 텐데 웬만한 문장제? 지금 이제 초등학교 그 뭐 최상위가 됐든 최고 수준이 됐든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나오는 뭐 어떤 수 구하기, 네모 구하기 그 풀이법에서는 맨날 뭐 네모라고 해놓고서 이제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꾸로도 풀었다가 막 계산을 이거저거 이렇게 계산한 거 저렇게 계산한 거 저렇게 계산한 거 저렇게 계산한 거 사가중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고 그거 어차피 중1 되면은 그냥 방정식 한 줄 써가지고 그냥 한 방에 X값 구하고 끝나거든요. 초6 때 그거를 왜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중1 1차 방정식 배워서 1차 방정식 풀면 끝날 거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반론 측 의견, 그 반론에 대한 또 다른 제 반론, 그 반론에 대한 상대방의 반론에다가 거기다가 또 나의 또 반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대화가 너무 무거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 배경 설명을 좀 더 하자면요
일단 저는 중등 수학, 고등 수학, 수능 수학 이거 다 마스터한 상태에서 다 지도해본 상태에서 나중에 초등학생도 가르치게 된 건데 중학교 학교 시험, 고등학교 학교 시험, 수능 수학 시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생 문제를 보면 거품이 겁나 많아요. 진짜 딱 말 그대로 딱 교과서, 딱 기본 플러스 유형, 딱 센. 요 정도까지만 마스터를 해도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수능 수학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서 이제 최상위 수학이나 사고력 수학 쪽으로 가면 물론 이건 오해하면 안 돼.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최상위 수학이나 경시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 잘 푸는 친구들 이 친구들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잘하지. 이거는 팩트긴 팩트예요. 그만큼 어마무시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했는데 팩트긴 팩트인데 저는 기회비용을 보는 거예요. 일단 그거 없이 진짜 딱 말 그대로 교과 과정의 요 정도 기본 플러스 아니라 센 정도까지만 마스터를 해놔도 중학교 고등학교 거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물론 대충 하는 거 말고 기본 플러스 아니라 센 정도까지 정말 정말 잘 마스터를 해놔야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쏟는 이 시간이 이제 이게 저울질을 해보는 거지. 저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던가 아니면 만약에 수학을 한다고 치면은 아예 그냥 세 학년, 네 학년 위에 선행을 하던가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아싸리 밖에 나가서 뛰어놀든가. 그래서 아까 이제 별이는 왜 심화를 아직 안 하냐. 제 눈에는 보이니까요. 중등 수학, 고등 수학, 수능 수학을 아니까. 그러니까 어느 경기선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게 보기 싫은 거야, 제 눈에는. 저거 안 해도 되는데. 물론 애가 즐겁게 해서 잘 풀고 실력이 늘면 그러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그러니까 저 여기서 이제 말을 하자면은 별이는 심화를 안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아직 시작을 안 한 거고 또 모르지. 1년 뒤에 또 1년 뒤에는 별이가 또 뭘 하고 있을지 저도 잘 몰라요. 이거 그때 가봐야 하는 거라서 어쨌든 지금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시 초5로 가자면 어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목표가 아니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중1, 중2 거 선행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뭐 심화하면 마이너스냐? 그렇진 않아요. 그거 촉촉 잘 풀면 당연히 중고부터 것도 잘 하겠지. 근데 이제 하나 염두에 두실 거는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너 후회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심화 문제를 좀 더 많이 풀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또 한 명도 없다고 말하면 좀 무리지. 뭐 1000명, 2000명한테 물어보면은 가끔씩은 그래도 튀어나오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선행 좀 더 빨리 할 거 그랬어요. 이 말 하지. 심한 얘기 안 해요, 잘. 보통들 사고방식이 대부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행을 더 빨리 했으면은 심한 문제도 더 많이 풀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선행을 했다는 얘기는 더 빨리 시작했다는 얘기니까. 저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 그럼 더 빨리 시작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심한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었겠지라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기 때문에 고2, 고3한테 물어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선행을 더 빨리 시작할 걸 그랬어요 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 요렇게 또 남겨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하는 말을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사고력 수학 학원에 사고력 수학 뭐 집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이거에 상위권이 되고 영재원 다니면서도 그 안에서 또 상위권이 되고 그 다음에 수학 심화 문제 다루는 시간을 통해서 상위권이 되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 상위권 돼요. 거의 대부분 웬만하면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추락하는 이유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대부분은 이게 굳어지거든요. 예, 대부분은. 예, 근데 이게 상위권이 된다는 게 10%?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력 수학을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상위 10%가 돼야 된다고. 영재원을 다니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재원을 다니고 있는 애들 중에서 상위 10%가 돼야 된다고. 심화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상위 수학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최상위 수학을 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상위 10%가 돼야 된다고요. 조금 더 넓게 잡으면 20%까지? 20% 진짜 수학에 마음 많이 쓴 겁니다. 예, 많이 쓴 거예요. 이거 20% 아주 넉넉하게 적어준 거고. 그럼 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력 수학은 하고 있는데 사고력 수학 하는 애들 중에서 상위 20%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 우리 애가 막 한 30% 정도 되고 40% 정도 돼. 그럼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못 해요. 영재원 다니는 것도 그 안에서의 상위 10% 20%가 돼야지. 거기서 얼레벌레 평균 정도 한다?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추락해요. 어차피 거기 가서 안 돼. 심화 문제 최상위 수학? 최상위 수학도 느낌이 말이죠. 엄마나 선생님의 도움 없이 혼자 90%다 맞추고 안 되는 문제 10% 가지고 낑낑거리다가 뭐 선생님 도움 좀 받든가 해설지를 보든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이게 그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상위권이 되는 거지. 최상위 수학을 낑낑거리면서 풀긴 푸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정답률이 50%야.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들어가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을 할 거면 그 안에서 상위 10%가 돼야 되는 거고 영재원을 다닐 거면 그 안에서 상위 10%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 심화 문제를 집을 풀더라도 그 문제집을 푸는 애들이 전국에 몇만 명 있잖아. 그 중에서 상위 10%가 돼야 된다고요. 아니면 좀 넓게 잡으면 20% 정도. 그 밑으로 내려간다? 그냥 뭐 대충 뭐 한 뭐 절반 정도로 내려간다?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안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도 심화 없이 선행 위주. 심화 없이 선행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 근데, 근데 이 말이 좀 위험해, 이게. 선행하는 애들 중에서 심화 안 하는 애들은 또 거의 없어요. 보통. 선행 위주로 가더라도 적당한 타이밍에 심화로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진도를 무한대로 뺄 수는 없잖아. 선행도 하다 보면 한 세 학년 정도 위에 거 하고 있으면 포만감이 느껴져요. 아, 이 정도면 선행 참 많이 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거 들어간다 그러면 많이 포만감이 느껴지거든. 그럼 그대로 쭉 달리는 게 아니라, 아, 그럼 선행 너무 기본 난이도로 선행만 했나? 어려운 것도 좀 풀어볼까 하면서 이제 심화 문제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심화 없이 선행 위주로 하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하는 애가 또 전국에 수만 명 있잖아요. 선행 위주로 하는 애들도 수만 명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상위 10%가 되면 돼. 뭐, 넓게 잡으면 20%. 결국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상위권은 사고력 수학하던 상위권 10%, 20%. 영재원 다니던 애들 중에서 10%, 20%. 최상위를 풀던 애들 상위권 10%, 20%. 선행 위주로 공부하던 애들 상위 10%, 20%. 그러니까 뭘로 어떻게 공부했든지 간에
그냥 자기 영역에서 상위 10% 20%였던 애들끼리 경쟁해서 상위권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서 그냥 한 평균 정도 해. 그러면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그냥 딱 중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던 애들이 바닥을 깔아주니까 진짜 딱 정중앙은 아니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걔들이 바닥을 깔아주기 때문에 반에 뭐 한 30명이라고 치면 정말로 딱 중간 15등 한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공부하는 애가 15등이다.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서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느 스타일로 갔든지 간에 어쨌든 하던 애들이 공부하던 애가 15명이라면 이 15명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이 15명 안에서. 자, 제가 이제 신나가지고 혼자 이제 막 떠들었네요. 자, 지금 몇 분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몇 분 계신지?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아, 5분 계시는군요. 예. 아까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다 계신 것 같네요. 중간에 나가신 분은 아직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네. 도움이 되셨다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심화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사고력 수학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방법 덕택에 유리한 거 없어요. 아, 물론 아주 정밀하게 따지면 조금은 있겠지. 아, 경시대회 공부하면은 아무래도, 센 가지고 이렇게 낑낑거리는 애들보다 훨씬 유리하지, 당연히. 근데 이제 뭔 방법을 통했다고 해서 확 유리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그 안에서 뽕을 뽑아야 돼요. 네, 그 안에서 뭔 영역으로 들어갔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뭔가를 고르기 전에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뭘로 해도 별 차이가 없어. 하지만 고른 뒤에는 압박이 생기실 거예요. 요 안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아직까지 상위권에 대한 압박은 안 가셔도 됩니다. 이제 언제부터 그걸 좀 느끼시면 되냐면은 초3 때? 네, 초3 때부터는 이제 좀 많이 갈라지거든요. 많이 굳어요, 이제 초3 때부터가. 그러니까 초1, 초2 때는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초3 때부터는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다. 이제 또 궁금하신 거? 네. 네. 저는 그냥 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군요. 아, 스케줄표에 국어는 없던데 수학, 영어만 중토크 하실까요? 국어는 딱히 뭐 할 게 없어서. 예, 국어는 딱히 뭐, 국어는 뭐 단어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애초부터 제가 별이한테 국어를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가지고, 국어가 제일 어렵던데요, 선생님. 몇 학년이죠? 국어는요, 중3 올라가신다고요? 아이고, 중3이면 제가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예.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할 그 범주를 넘어서죠. 예, 그거는 이제, 예, 중3 이제 인강 선생님 얘기 좀 많이 들어보시고, 예. 문제집 고르는 게 어려우시다고요? 초2?
음, 국어요? 국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음, 아, 네, 국어요? 국어는 그냥 뭐, 이거 지금 예비 초이니까요. 일단, EBS 거를 기준으로 하시고, 만점왕이라는 둥, 문해력 시리즈라는 둥, 뭐 이것이 문해력이다 하면서 뭐 이게 시리즈 몇 개 있거든요? 어휘편, 뭐 무슨 편 해가지고, 독해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좀, 뭐 애한테 이제 설명해 주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강의를 좀 참고할 수도 있고, 예, 이게 지금 EBS 초등입니다. 이렇게, EBS 초등이죠? 여기 이제 보면은, 초등 문해력, 예. 초등 문해력으로 아예 코너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시리즈별 강좌 보기를 누르면 이제 과목별로도 나오고, 시리즈별 강좌 보기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네 여기 타이틀 보이시죠? 만점왕 시리즈. 만점왕은 이제 전 과목으로 다 있을 것이고 초등 문해력에 보면은 뭐 여기 시리즈 보이시죠? 어휘가 문해력이다, 쓰기가 문해력. 근데 이게 책 이름이에요. 여기 들어가 보면 교재 있거든요. 예. 이런 거 그냥 사서 그냥 풀리면 됩니다. 사서 풀리다가 웬만하면 집에서 엄마가 다 커버가 가능한데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이제 공짜니까 강의가 여기 강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영어도 좋은 거 많고 예, 수학도 좋은 거 많고 국어 특화에 보면 뭐 어휘가 독해다. 예, 독해가 수사가를 만날 때 사주 완성 독해력 여기 맞춤법도 있고 글쓰기는 아직 초2한테는 좀 무리고 예, 여기 일단은 EBS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집이 적당히 난이도가 그러니까 EBS 거를 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물론 이제 어, 어디 갔지? 아까 그 쓰던 페이지가 여긴가요? EBS 거를 쓰시면 이제 어떤 전국 표준 난이도를 대비한다는 그런 느낌? 그죠? 전국 표준 난이도. 저것들을 이제 좀 자기 학년과를 잘 쑥쑥 풀면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어, 적어도, 적어도 이제 자기 학년과에서 국어 빵꾸는 없겠구나, 뭐 이런 마음의 평화가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필요한 시리즈들로 이제 서점에서 찾아야죠, 이제. 예. 독해 문제집이 됐든 뭐가 됐든. 국어는 독해 문제집이 다 아닌가 싶고요. 이런 거 그냥 뭐 이것저것 찔러보세요. 요새 싸, 책도. 독해 문제집은. 일단 EBS부터 먼저 시작으로 하시고, 예. 됐죠? 마음의 평화 동의하시죠? 독해 문제집은 그냥 뭐, 여기저기 사람들 많이 풀리는 거. 뭐 기적의 독해력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죠? 뭐 뿌리가 깊은 뭐 어쩌고 시리즈도 있고, 뭐, 바빠 시리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네, 이거저거 그냥 찔러가면서 그냥, 일단 EBS 거 먼저 해보시고요. 모자르면, 양이 부족하면 이거저거 찔러보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어를, 단어를 좀 집착을 해야 됩니다, 엄마가. 엄마가 단어를 좀 집착을 해야 돼요. 이제 소스를 뭐로 할 거냐는 이제 또 알아서 결정하시고, 여기 EBS 문제집에서 애가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이제 그걸로 샘플 하시면 되시는 거고. 아니면은 좀 한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한자 시리즈 하시면 되시고. 요새 이제 한자 책 사면은 한자 하나에 대한 만약에 뭐 날 일자다. 그러면 요 안에서 뭐 일기 또 뭐 있어? 또 뭐 있지? 일출, 일몰, 또 일간 뭐 이런 거?
이런 거가 이제 소개되어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잡아가지고 요 날일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한자 책을 사용하더라도 한자가 목표가 아니라 이 같은 시리즈 단어들을 소스로 삼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뭐 EBS 책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자 책을 잡아봐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단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이 정도 해주시면은 국어는 아마 불안한 느낌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뿌독, 빠작. 아, 여기 있네. 뿌리 뭐저거가 뿌독이고, 빠작이 아마 바빠 시리즈인 것 같은데. 아니, 다른가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빠작? 네, 동아 출판 빠작. 빠작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일단 뭐 다른 건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네. 이 독해 문제집도 그 독해 문제집마다 하루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독해 문제집 안에서 잡아놓은 하루치가 있단 말이죠. 이거 매일 하면 그러면은 1년에 한 6권? 6권 정도 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국어 같은 경우는 막 위에 학년 거 안 풀리고 가급적이면은 자기 학년 거 안에서만 이렇게 맴돌아도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해력 테스트? 글쎄, 전 별이도 문해력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별이는 어떨란가 모르겠네요. 어, 이 문해력이라고 하면 일단 압도적으로 단어죠, 단어. 일단 압도적으로 단어입니다, 단어. 단어 모르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EBS 시리즈로 문해력, EBS 문해력 시리즈로 기준을 잡으시면서, 그리고 소스가 뭐가 됐든지 간에 단어를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속담. 아, 속담 같은 거는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네. 속담 같은 건 그런 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단어가 제일 먼저고요. 네. 속담 같은 건 나중에 속담책, 속담책 많은 좋은 거 많잖아요. 서점에 속담 뭐 한 뭐 100개씩 소개하는 책도 있고 사자성어 소개하는 책들도 있고. 근데 속담이랑 사자성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단어가. 어차피 단어가 안 되어 있으면 속담 설명해주는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돼. 사자성어 설명해주는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단어를 모르면. 단어가 최우선이고요. 독해 문제집 중심으로 잡는 독해 문제집이랑 단어 채우는 거랑 요거가 이제 안정적으로 잘 자리가 잡혔다. 그러면 그때 좀 더 곁들여서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좀 확장하는 거고, 우선은 요 두 가지를 제일 먼저 해보세요. 저도 오늘 출근하기 전에 별이한테 단어 12개 하고 왔거든요. 제가 여기 적은 요거가 지금 제가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이거랑 뭐 있더라? 달월에서 나온 단어 뭐였더라? 월초, 월말, 월급, 월간.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뭐 하나 더 있었고. 또 뭐 있더라? 아, 이게 하나가 기억 안 나네. 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 하나 더 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12개인가 13개인가 아침에 같이 하고 나왔었거든요. 예. 매일 단어 10개씩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이면 3,000개인데, 어우, 든든하죠? 웬만하면은 걱정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다 해결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떨 이제 국어도 말씀드렸네요. 아, 이거는 이제 훌륭한 아빠라는 건 이제 방학이라서 저 1년 내내는 안 되고요. 1년 내내는 안 되고 방학이라서.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모레 모레는 다시 영어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수학인데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궁금한 게 없으셔서 안 올 것 같은데요? 그쵸?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다 해결돼가지고 이제 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어쨌든 간에 뭐 해결되셨다면야 뭐 저희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나서 반가웠었고요. 뭐 급한 질문 없으시죠? 이제 종료해도 괜찮겠죠? 만약에 궁금한 게 또 생겼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배워요. 아유, 저 빵빠레 저거 감사합니다. 예, 올려주셨군요. 예. 자, 그러면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참가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뵐게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